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새해가 다가오면 다양한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특히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또 내년 한 해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놀까? 무엇으로 놀아주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정서를 만져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있잖아요. 흔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요. 그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사해봤더니 보통 긍정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3배 이상이 높았대요. 3배 이상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 평소 동료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높은 성장에도 그게 이바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원에서 같은 동료분과 생활을 하긴 하지만 동료분과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긍정의 말보단 부정적인 언어 혹은 좋은 결과에 대한 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사와 교사와의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인식, 자아 존중감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기 때 긍정적 태도가 잘 형성이 되면요,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의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난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또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교사가 어떤 말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이쁜 말만 해주시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아쌤이 제안하는 긍정대화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행동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해온 어떤 멋진 남자아이가 어제는 분명히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눈을 막 가려서 불편해 보였는데 예쁘게 이발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와 우리 짱구 이발했구나. 예쁜 눈이 반짝반짝 보이니까 훨씬 더 멋진걸. 혹은 우리 짱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지금 우리 짱구가 블럭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그 사실대로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상상해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주의 깊게 보고 평소 관찰을 잘했기 때문에 작고 세심한 변화에도 선생님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관심을 통해서 아이는 와,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아이구나. 선생님이 내가 이발한 걸 알아주시네. 우리 엄마도 모르는 내 표정의 변화를 우리 선생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와, 내가 지금 블럭놀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엄청 바쁘고 우리 반 아이들도 지금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와,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셨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참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똑바로 해봐, 똑바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사가 이 아이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사실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꼬치꼬치 물어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말한 것을 교사는 주의 깊게 듣고 아, 교사 이렇다는 거구나 라고 해서 교사의 말로 바꿔서 말해주면 좋아요. 아, 우리 짱구가 엄마가 사준 예쁜 신발을 신고 왔구나. 혹은 오, 우리 짱구 블록으로 멋진 풍뎅이 만들었네. 이렇게. 아니면 우리 짱구 지금 친구랑 엄마 아빠 놀이 해주는구나. 우리 짱구는 멋진 아빠가 되어서 엄마가 하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가 말한 것을 교사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사가 집중하고 있고 교사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친구, 소꿉놀이 이렇게 아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 짱구가 지금 친구랑 소꿉놀이를 하는구나. 우리 짱구는 멋진 아빠가 되어서 저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오, 멋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가 하는 말을 교사의 언어로 풀어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아이가 생각할 때 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감정 단어를 표현해서 표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니 너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싫어요, 별로예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면 나 오늘 완전 기분 좋았어. 요거만 얘기하지. 가슴이 콩깡콩깡 뛰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듯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용을 할 때 아이가 쓰는 말을 감정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좋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예를 들어 종이컵 종이컵 쌓기를 한다고 해봐요. 종이컵 쌓기를 열심히 해서 결국 그 결과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와, 잘했어. 요것이 아니라 우와, 우리 짱구 정말 자랑스럽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컵을 쌓다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쌓았는데 무너뜨렸어요. 괜찮아, 다시 해.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고, 블럭을 망가뜨려서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속상하겠구나, 자랑스럽구나 라는 긍정의 단어를 선생님이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 단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요? 하고 신나게 놀다 왔어요.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한방 웃음이 떠나질 않죠. 그러면 재밌어? 이렇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짱구가 바깥놀이 하니까 지금 정말 즐겁구나. 이렇게 감정 단어를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써주면 아이들도 평소 자기가 쓰는 말에 감정 단어를 넣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나 표현하는 사람이나 정말 속 시원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죠. 아이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아이의 정서를 적절히 보고 느끼고 그 적절한 감정에 맞는 단어를 표현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도 높아지게 되고 공감 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이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 동료지간, 교사님들, 서로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만나도 그래요, 우리 짱구가 저게 좀 안 돼서 속상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짱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짱구가 이게 너무 못해요. 친구랑 맨날 싸워요. 우리 짱구가 좀 에너지가 많아요.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얘 싸워요. 친구를 밀어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보단 이 아이가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노력해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훨씬 듣기도 좋고 어머니 마음에 상처도 안 되고 그리고 들으면서도 마음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긍정의 마인드로 아이와 교사, 학부모님과 원활한 원생활 하면서 행복 가득한 우리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시죠? 2022년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빠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